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제 방송이 보통 데일리로 매일 올라가고 시황 정리 복귀까지 다 하다 보니까 좀 길어요. 25분, 30분 정도 하고 내용도 조금 딱딱한 면이 있죠.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 같은 거, 뭐 이제 공부 내용 올려드릴 때는 조금 재미있고, 임팩트 있고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주식 고점에서 물리지 않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재밌게 제 생각을 풀어보려고 생각을 해보다가 아이디어를 짜다가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. 일단은 우리가 그 주식시장의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. 요거는 어떤 뭐 시장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뭐 대세 상승기의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어떤 뭐 피크를 찍고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가는 이런 원리나 뭐 어제 뭐 엊그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의 형성부터 소멸까지의 원리랑 사실은 뭐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보통의 뭐 이제 그 장세마다 좀 트렌드가 다릅니다. 테마마다 트렌드가 다르고요. 그러니까 장세와 그 테마의 크기마다 이 일봉이 형성되는 구간이 좀 달라요. 예를 들면은 최근에 페럼주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조정이 없이 사실은 다이렉트로 저점부터 고점까지 만들어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남북경협주나 뭐 불매운동 테마주 같은 거 이런 경우들은 테마의 그 크기나 기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잖아요.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파동이 한 개, 두 개, 세 개가 나오고 고점을 만드는 경향이 큽니다. 자, 오늘 중요한 말씀 일단 첫 번째로 드립니다.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상한가를 만들 때도 통용이 되고 일봉상 이렇게 크게 볼 때도 통용이 돼요. 항상 큰 파동이 3번이 나오면 고점일 수 있겠다라고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파동이 한 번 나오고 두 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동에서의 어떤 그 피날레를 찍고 정말 강한 테마 혹은 강한 종목은 쌍봉까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소멸이 되게 됩니다. 이 부분을 하나를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. 최근에 일봉으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. 모나미도 불매운동 관련주여서 주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정말 이 정도면 대시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쌍봉까지는 못 만들었고 살짝 반등 준 다음에 이렇게 좀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제가 방송을 좀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큰 테마 뭐 수소차 테마 정도 있을 수 있을까요? 유니크 한번 볼까요? 수소차도 뭐 어마어마했죠. 보시면 파동이 한 번, 두 번 이렇게 세 번 정도 나오고 얘도 쌍봉까지는 못 만들었죠. 보통 세 번째 파동이 오버슈팅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쌍봉까지는 못 만들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찌됐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세 번 정도의 파동이 형성되면 고점을 찍는다라는 걸 좀 어느 정도 감으로 알 수가 있겠죠. 물론 이게 봉 자체가 형성이 되는 시기에는 조금 판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. 이게 1파동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면 여기가 3파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두 번째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아무튼 일봉상으로는 뭐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 뭐 분봉상으로도 예를 들어 보면 PC 같은 경우 처음 장대양봉을 뽑아냈던 뭐 이게 무조건 정확하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3파동을 그린다라는 것은 아니고요. 그렇게 주식이란 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의 세 번이 파동이 나오고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었죠. 그 다음에 최근에 상한가를 들어갔을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, 8%의 파동이 나왔으니까
요거를 한파동으로 쳐줄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어떤 투자하는 사람의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. 근데 얘는 좀 뭐 변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이거를 파동으로 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%가 넘는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의 파동이 한 번에 나왔다라고 봐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봐줘도 되고 1파동, 2파동, 그 다음에 3파동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, 이렇게 우리가 3파동으로 봐도 되고요. 뭐 분봉상으로 보면 이런 식의 어떤 우리는 파동이 3번이 나오면 고점이 좀 형성된다라는 뭐 원리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거랑 이제 두 번째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두 원리를 합치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웬만하면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는 일이 없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아무튼 1번은 어떤 그 3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, 사실은 오늘 두 번째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, 제가 좀 재미있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. 그래서 생강, 왜냐면 이런 것들이 기억하기 쉬워야 되잖아요. 생강 그리고 장미, 그래서 생강 장미, 이거를 제가 어떤 테마의 형성부터 뭐 소멸까지, 그러니까 고점까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쉬운 단어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. 이제 테마가 처음 어떤 대장주가 상한가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테마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뭐 조금 더 시세를 내면 이거 되게 강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더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이거 장난 아닌데? 요 정도의 순서로 우리의 어떤 그 심리 상황을 보자면, 처음에 테마가 형성될 때는 그냥 뭐 좀 냉소적이죠. 테마가 하나 형성됐구나, 생겼구나. 더 오르면 이거 강한데? 그 다음에 이거 장난 아닌데? 그 다음 이 단계가 이제 이거 미쳤네 이거. 이 종목 미쳤네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강장미라고 좀 쉽게 좀 표현을 해봤고, 예를 들어 뭐 이제 최근에 뭐 있었던 바른손으로 예를 들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바른손이 예를 들면 이날 기생충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은 테마가 이게 됐네. 저는 사실 이때 기생충이 한 2관왕까지 받을 때만 해도 저는 윗꼬리 쭉 달고 재료 소멸로 죽어버릴 줄 알았어요. 근데 4관왕까지 하니까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. 파급력이 지금 뭐 국뽕 장난 아니잖아요. 그래서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을 보고 테마가 생겼네 이게,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상한가를 한 번 더 가요. 강한데,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상한가를 한 번 더 갑니다. 야 이거 장난 아닌데? 뭐지? 근데 상한가를 또 가요. 점상을.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쳤네 구간이 되는 겁니다. 자, 생강장미. 자, 그렇다면은 얘가 지금 이 새끼가 무슨 말을 하려고 뭐 삼파동이니 뭐 생강장미니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냐?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고점에 물리지 않는 법은 사실상 간단합니다. 고점에서 매매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저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. 저는 뭐 항상 실전을 중요시 생각하고 말로만 떠드는 거 정말 싫어해서, 생강, 장미 이렇게 있으면 저는 미천내 구간까지 어떤 테마나 종목이 오르게 되면 저는 이 구간부터는 아예 그냥 제가 주식 10년 하면서 그냥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렸습니다. 이 구간부터는 아예 그냥 매매를 하지를 않아요. 제가 바른손 3연상 갔을 때도, 바른손 3연상 이렇게 갔을 때도 제가 방송에서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음날 이 정도 구간에서 고점이 좀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,
저는 이 이상은 잘 매매하지 않습니다 라고 방송에서 말씀도 드렸었죠. 사실은 3연상도 잘 매매 안 합니다. 저는 상따도 첫 상한가만 웬만하면 좀 상따를 하고요.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뭐 두 번째 상한가도 상따를 하고 매매도 하지만, 웬만하면 이 안에서 저는 매매를 끝내고요. 이 이상은 잘 매매를 하지 않아요. 저는 뭐 주식하면서 그렇게 고점에 물려보거나, 물론 손절이나 대응을 잘해서도 그렇지만, 어떤 우리가 그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고,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어떤 광기에 접어드는 순간. 예전에 뭐 하나 또 예를 들어보면 HLB 정말 강했죠. 이 종목도 뭐 상한가를 갔네. 강하네. 장난 아니다. 여기서부터는 거의 정말 미쳤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정말 시세를 뽑아냈던 구간이거든요. 근데 저도 뭐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결국은 뭐 이제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됐고 대시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잖아요. 근데 또 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년 12달 주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와 이거 미쳤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상승이 나오는 뭐 종목이나 테마가 1년에 몇 테마나 되고 몇 종목이나 될까요? HLB 뭐 이런 종목들 1년에 몇 번 안 나오잖아요. 뭐 폐렴주 뭐 그 다음에 기생충 이런 종목들이 이 주에 뭐 한두 종목씩 매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구간에서 사실 상한가 한 번만 가도 충분히 많이 급등한 건데, 뭐 투상, 삼상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이상을 더 먹으려고 한다거나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?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것도 이미 많이 오른 건데 여기서 가봐야 뭐 얼마나 더 얘가 간다고. 물론 뭐 이제 바른손처럼 5연상까지 가는 경우 있었지만 이런 게 1년 중에 흔한가요?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. 2연상 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3연상 가는 경우도 흔하지 않은 일인데 5연상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. 근데 뭐 얼마나 먹겠다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그 트레이딩을 잘하는 고수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저도 매매를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워낙 오랜 시간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잘 안 하는 것 뿐이고요. 손절과 대응만 잘 되시는 분이라면 뭐 500%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하든 300%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하든 상관없죠. 근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아직까지 뭐 이제 고수의 영역에 있으신 분들은 또 아니고, 아시다시피 저한테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런 뭐 어떤 테마주들의 급등 구간에서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뭐 30% 40% 이제 물린 채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본인의 현재의 어떤 그릇을 알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그 상승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마세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단순히 일봉만 보고,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랬구나라고 아는 거지, 막상 이런 순간들에 내가 놓여 있으면 잘 판단이 안 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. 얘가 매매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뭐 시장의 분위기나 본인이 바라보는 이 종목 테마에 대한 느낌이 이 생강 장미 중에 어떤 구간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, 와 이거는 미쳤다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뭐 상승이나 어떤 그런 뭐 급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미쳤네 구간이구나 하고 매수 안 해야지, 고점 잡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자제하시고, 오히려 가장 사실 자신 있게 매매해야 될 구간은 이 구간이에요. 강 구간. 테마가 이제 생기고 이 테마가 좀 강한데라고 생각된 이 구간이 사실 가장 공격적으로
자신 있게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. 그리고 오 장난 아니대 구간부터는 분할 매수보다는 조금 대응을 해주는 매매를 좀 해주시고, 그 다음에 미쳤네 구간부터는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고점 매수에서 물리는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. 이걸 또 뭐 우리가 주식 격언으로 풀었으면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거잖아요, 결국에는.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고요.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,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장중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이런 구간에서 변동성 있게 막 왔다 갔다 하면 매매하고 싶은 욕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. 하지만 매매를 저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. 이런 구간에서는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가 거의 뭐 매일 매매일지도 오픈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